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할머니예요. 이번에 함께할 이야기책은 손녀를 만나러 가다가 꽃이 된 할머니, 할미꽃 이야기예요. 할미꽃, 꽃이 된 할머니. 할머니가 세 손녀를 데리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해수나, 달수나, 별수나, 오늘은 바깥날이 추우니 안에서만 놀아라. 할미가 떡이랑 감이랑 얻어다 주마. 할머니, 달 뜨기 전에 빨리 와. 해가 넘어가면 무서워. 할머니는 어린 손녀 셋을 집에다 남겨두고 잔치집을 찾아다니면서 품팔이를 했습니다. 음식 솜씨가 좋은 할머니는 잔치집에 불려다녔습니다.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밤 늦도록 일을 해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라는 새 손녀를 생각하면서 고된 일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가슴 속에는 새 손녀를 훌륭하게 키워서 좋은 곳으로 시집을 보내는 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 손녀는 무럭무럭 자라서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큰손녀 혜순이는 김대감집 며느리가 되어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고, 둘째 손녀 달순이는 바닷가에서 어물가게를 하는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나 막내 손녀 별순이는 가난한 선비의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할머니는 세 손녀를 기르고 시집을 보내는 동안 새하얗게 늙어버렸습니다. 허리는 곱사처럼 굽어지고 머리는 눈빛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산비탈 오막살이 집에는 할머니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혜순이, 달순이, 별순이는 잘들 살고 있는지, 첫 아들을 낳았을까, 딸을 낳았을까? 에이구. 시집을 가더니 할미도 잊었나 보구나. 시집간 새 손녀한테서는 3년이 지나도록 소식 한 번 없었습니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 할머니는 불 꺼진 하루를 어루만지면서 시집간 손녀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늙어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 뗄 기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방에 혼자 앉아서 혜순이, 달순이, 별순이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들이 보고 싶어 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죽기 전에 한번 만나보아야겠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가누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찾아간 곳은 큰손녀 혜순이네 집이었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대궐처럼 컸습니다. 할머니, 이 추위에 웬일이세요? 봄이 되어 날씨가 풀리면 오시지 않고요. 어서 들어오세요, 할머니. 큰손녀 혜순이는 할머니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가,
그동안 잘 있었느냐? 내가 보고 싶어서 못 참겠더라. 할머니는 며칠 동안 혜순이네 집에서 잘 지냈습니다. 고기 반찬에 하얀 쌀밥을 먹으면서 지내는 동안 할머니는 오랜만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혜순이네 집으로 온 지 열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혜순이와 혜순이의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잠이 깨었습니다. 늙은이가 우리 집에서 살 작정인가 봐. 왜 안 가고 있지? 내일은 달순이네 집으로 쫓아보내요. 글쎄요, 노망이 들었는지 갈 생각은 않고 꾸물거려요. 고기 반찬에 쌀밥만 주니까 그런가 봐요. 내일 아침부터는 꽁보리밥에 무 조각만 줘야겠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혜순이네 집에서 먹은 밥이 한꺼번에 목구멍으로 치솟아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에이고, 무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것더라. 늙은이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느냐.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면서 살며시 방문을 열고 혜순이네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밤하늘에는 차가운 별들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둘째 손녀 달순이네 어물가게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하얀 머리, 떨어진 옷, 할머니는 거지꼴이었습니다. 자자, 박다말해 줄 테니 썩 나가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할망구 거지가 오네. 어물가게 점원은 할머니에게 박대 한 마리를 집어주며 투덜거렸습니다. 여보시오, 총각. 나는 얻어먹으러 온 거지가 아니요. 우리 손녀 달순이를 만나러 왔소. 나는 이 집 안주인 할미요. 가게 점원은 할머니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할머니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허허, 별 미친 노인을 다 보겠네. 우리 주인 아주머님이 당신 손녀라고요? 당치도 않는 소리 마시오. 할머니는 달순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동아, 밖에 누가 왔길래 그렇게 시끄러우냐? 어물가게 안집에서 비단 옷으로 몸을 휘감은 달순이가 사뿐사뿐 걸어 나왔습니다. 아가, 달순아, 내가 왔다. 할미가 왔어. 그동안 잘 있었느냐? 할머니는 너무너무 반가워서 달순이의 손목을 덥석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달순이는 뒷걸음질을 치면서 아니꼽게 할머니를 노려보면서 톡 쏘아댔습니다. 에이고, 그게 무슨 꼴이요? 거지 중에서도 산거지 같네요. 이런데 오려거든 옷이라도 깨끗한 걸로 입고 올 일이지. 그게 뭐예요? 창피해 죽겠네. 한 사람이라도 더 보기 전에 빨리 나를 따라와요. 할머니는 달순이의 태도에 기가 막혀서 입만 떡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뭘 꾸물거리는 거예요? 이리 와요. 달순이는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잡아 당겼습니다. 아가, 내가 잘못 왔구나.
나 때문에 내 체면이 깎이면 어떻게 할 거나. 그래요. 그런 줄 알았으면 오늘 하루만 쉬었다가 밤이 되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별순이네 집으로 가세요. 아가, 달순아, 하루 쉬어가지 않아도 할미는 괜찮다. 그냥 가련다. 잘 있거라. 할머니는 소나기처럼 흘러내리는 눈물방울을 손등으로 닦으면서 달순이네 집을 나왔습니다. 잔뜩 찌푸린 하늘에서는 솜덩이 같은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눈송이들은 할머니가 막내 손녀를 찾아가는 산 고갯길을 하얗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밤낮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할머니 발이 빠져 넘어지기도 하고 산 고갯길에서 미끄러져 대굴대굴 구르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자. 저기 저 산고개만 넘으면 우리 별순이네 집이다. 우리 별순이를 꼭 만나야 해. 할머니는 마지막 하나 남은 산고개를 넘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할머니는 뽀얗게 흩날리는 눈보라 속을 뚫고 산고개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 아랫마을을 바라보면서 애타게 별순이를 부르다가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지치고 굶주렸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 별순아, 할미가 왔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지다가 뚝 끊겼습니다. 찬바람이 눈가루를 썰어다가 할머니의 하얀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가, 별순아, 할미가 왔다. 밤마다 꿈속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별순이는 산 고갯길로 나가 보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가시다니. 별순이는 눈 속에 파묻힌 할머니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별순이는 선비와 언덕 위에 할머니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무덤 위에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처럼 흰 털이 나 있는 꽃이 피어났습니다. 할머니를 닮은 꽃은 허리를 굽혀 산 아랫마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처럼 생긴 하얀 꽃술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저 꽃은 소녀를 찾아왔다 죽은 할머니의 늑시된 꽃이에요. 저 꽃은 할머니처럼 생겼으니까 할미꽃이라고 해요. 산 고개를 넘는 사람들은 할머니의 무덤 위에 핀 꽃을 할미꽃이라고 불렀습니다.